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첫날 대전 충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54.8%로 과반을 득표하면서 2위 이낙연 후보를 2배 차로 따돌려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순회 경선 첫 격전지인 대전 충남에서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 합산 결과 14,012표, 득표율 54.8%로 과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는 27.4%를 얻은 이낙연 후보였는데 1, 2위 간 격차는 약 2배 차이였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7.84%를 득표해 3위에 올랐고 이어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 순이었습니다. 첫 경선부터 압승을 거둔 이재명 후보는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승인은 자신의 본선 경쟁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큰 격차로 2위에 머문 이낙연 후보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이지만 조직력을 앞세워 3위에 오른 정세균 후보도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다소 수치가 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 정도 한 절반의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한 달 남짓 10번의 순회 경선을 치릅니다. 내일은 충북과 세종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청주에서 발표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첫 경선에서 압승한 이재명 후보는 다른 지역으로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기세입니다. 반면 예상보다 큰 격차로 2위에 머문 이낙연 후보는 특단의 반등 전략이 절실해졌습니다. 경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민주당 첫 경선 결과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네, 경선이 열렸던 대전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사실 경선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당심에선 좀 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네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55%인데 2위부터 6위 후보를 다 합친 게 45% 수준으로 나타났죠. 이 후보가 당심에서도 분명한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도 아니고 충청권에 특별한 기반이 있는 것도 없고 이렇다 할 당직 경험도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충청 당원들의 지지가 집중된 건 여론조사 등에서 드러난 본선 경쟁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 경선이라고는 해도 조직력이 특별한 변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이상 이낙연 후보는 경선 전략을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최대의 강점인 본선 경쟁력을 내세우며 대세론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지사가 본선에 나갔을 때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후보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후보, 바로 저 이재명만이 유일한 필승 카드입니다. 저는 해명할 게 많은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저쪽 당이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후보입니다. 자, 이번 투표는 전체 선거인단 190만 명 가운데 약 5만 2천여 명을 상대로 치러졌는데요.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큼 양적으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역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중원 표심이 어느 정도 반영된 만큼 초반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 야당의 여권 인사 고발에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 측은 여권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가 제보자는 국민의힘 인사라며 정치 공작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손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윤석열 캠프는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SNS 캡처 화면에 잡힌 손준성 보냄이란 글자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 역시 언론의 의혹 제기를 정치 공작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정치 공작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저도 뭐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취재할 때는 반론도 해명도 없다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의혹의 최초 제보자는 여권 인사가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다만 고발장을 전달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제보한 것은 아니라며 김 의원은 취재에 들어가자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해명을 계속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버스는 오늘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 사건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했다는 대검 고위 간부의 증언과 문제의 고발장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의혹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뉴스버스가 인용한 증언은 추미애 전 장관 핵심 측근의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도대체 어떤 세력과 뒷거래를 하며 허무맹랑한 기사를 남발하는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손정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제주도에 농지를 보유해 논란이 되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대표가 본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에 관대했던 것이냐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제주 삼방산 앞에 위치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땅입니다. 2,000제곱미터 크기인데 며칠 전에서야 농사를 짓기 위한 정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에 이 밭을 샀지만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 버려졌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집을 알아본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 숲을 그대로 했어요. 이 대표는 만 18세인 2004년 미국 유학 중에 이뤄진 거래였고 그 뒤에도 몰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선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몰랐다고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도 제1야당 대표가 직계가족의 부동산 문제를 점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한 뒤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본인 가족의 허물을 덮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아니었냐고 따졌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18살 유학생 시절에 부친이 매입한 걸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로부터 의원 12명의 부동산 거래에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6명에게 탈당이나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당적을 버리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